우리가 함께 할 내용은 주제 17입니다. 스토리북 40쪽과 41쪽의 내용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차별당하는 것을 정말 못 참아요. 차별당하면 정말 서럽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고려시대에서 전기에 계속해서 꾸준히 차별받았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쌤이 그 고려의 전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지배층은 문벌귀족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문벌귀족과 대비되게 항상 차별받았던 세력이 있는데 바로 그 세력이 무신입니다. 문벌귀족들은 약간 글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된 사람들이었다면요. 이 무신들은 무술, 싸우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려가 이 무신을 얼마나 차별했냐면 무신은 어느 정도 승진의 한계가 있었고 뭔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뭔가 항상 제한을 받았어요. 제한. 그리고 항상 뭔가 문신들한테 문벌귀족이나 문신들한테 무시를 받는 일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런 거에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의종이 걸핏하면 맨날 파티를 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파티를 맨날 무신들이 잠도 못 자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왕과 문신들은 또 이 무신을 막 무시합니다. 이런 지속되는 차별을 참을 수 없었던 무신들은 드디어 무신 정변을 일으킵니다. 즉 정치적인 변동을 일으켜버려요. 자, 그러면서 자신들을 항상 무시했던 문신들을 확 다 죽여버리고 이 무신들이 정권을 꽉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친구들이 매번 헷갈리는 게 그러면 왕이 바뀐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왕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왕이 있지만 문벌귀족의 힘이 강력했던 것처럼 무신들이 정치적인 변동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는 왕보다 더 강한 세력이 바로 이 무신들이 됐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 책에도 나와 있듯이 정중부와 이의방을 중심으로 문신들을 제거하고 무신들이 정치적인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력을 얻었으니까 이 무신 사회가 이렇게 안정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충원을 기점으로 해서 최충원이 이 무신들의 이 우두머리 대장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 약간 무신 시대에서도 정치적인 안정이 조금 찾아오게 되고 이 최충원의 최씨 가문이 이 무신들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 고려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서 무신 정권에 있던 사람들은 항상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힘이 세서 권력을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더 힘이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무신들은 약간 두려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충원은요, 아예 나라 일을 다스리는 기구를 설치하는데 교정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교정도감은 나랏일의 전반을 관리하는 기구인데요. 최충원이 여기 이 교정도감의 짱이 돼요. 짱이 돼가지고 나랏일을 다스립니다. 왕은 있는데 거의 왕처럼 행동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최유가 등장해서 삼별초라는 군대를 만듭니다. 이 삼별초는 꼭 알아두면 좋은데요. 이 삼별초는 결국 이 최씨 집안과 이 무신들을 이렇게 지켜주는 특별한 특수부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최씨 가문인 무신들은요, 교정도감이나 삼별초 같은 걸 만들어서 정치적인 기반이나 강력한 군사적인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씨 집안은 60년 동안이나 이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문신들이 정권을 장악했던 문벌귀족 사회에서도 농민들의 삶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이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이 농민들의 삶을 편하게, 백성들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무신들도 백성들의 삶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너무너무 이제는 화가 나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분노하게 되는 봉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봉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였냐면요. 이 무신시대 때
이희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희민이라는 사람은 신분이 굉장히 미천한 천민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희민이 싸움을 잘하니까 이 무신의 최고 우두머리가 잠시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무엇을 느꼈냐면, 아, 신분이 저렇게 낮아도 뭔가 저렇게 우두머리가 될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신분이 낮은 게 당연한 게 아니네. 내가 신분이 낮더라도 나도 관리도 할 수 있고 나도 모두 다 될 수 있는 거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가지고 오는지 볼게요. 먼저 농민들이 명학소라는 곳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이 소는요, 굉장히 차별받았던 지역을 의미합니다. 명학소에서 굉장히 차별받았던 사람들이 망이와 망소이, 이름이에요. 이 형제가 주도하는 난을 기점으로 해서 명학소 사람들이 난을 일으켜요. 그게 바로 명학소의 난입니다. 명학소의 난과 망이 망소이의 난은 똑같은 말이에요. 헷갈리지 마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난을 일으킨 이유는 무신장변이 발생하고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했지만 아직까지도 명학소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고 너무 차별하니까 자기들도 차별받아서 이런 정변을 일으켰으면서 아직까지도 명학소 사람들을 차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일어났던 난이 명학소의 난 또는 망이 망소이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신기한 건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희민이라는 미천한 출신 사람이 힘이 세다는 이유로 무신의 우두머리가 되기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분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천민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만적의 난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신분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천민들이 일으킨 신분 해방 운동입니다. 우리 신분에서 벗어나자라는 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이게 바로 신분 해방 운동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원하고 능력이 있다면 관리가 될 수 있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난을 일으킵니다. 아쉽게도 두 가지의 난은 모두 다 탄압되고 진압이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에 그냥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된 거냐면요. 그래, 내 신분이 낮아도 나도 관리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펼쳐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 무신들이 어떤 문신에 대한 차별 때문에 무신 정변을 일으켰고, 이 무신 정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문이 최씨 가문인데, 이 최씨 가문의 최충원과 최우가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교정도감과 삼별초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지배층이 바뀌어서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농민들이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힘든 세상이 되자 차별받았던 사람들이 일으켰던 명학소의 난과 신분은 아무렇지 않아, 신분은 중요하지 않아를 깨닫고 일으켰던 만적의 난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40쪽과 41쪽에 있는 퀴즈를 풀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0쪽에 1번, 고려는 처음에 누구를 차별했죠? 네, 무신을 차별했죠. 무신의 동그라미를 해봅시다. 자, 최충원이 나랏일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기구가 있어요. 바로 뭘까요? 교정도감이죠. 자, 넘어가서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해 볼까요? 자, 1번. 명학소 주민들이 일으킨 봉기는 명학소의 난 또는 망이 망소이의 난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충원의 노비. 자, 여기서 이 만적이 일으킨 난이 신분해방 운동이잖아요. 이 만적은 책에도 나와 있듯이 최충원의 노비입니다. 즉 천민이 일으켰던 신분해방 운동, 이것은 뭐예요? 바로 만적의 난이죠. 자, 근데 이들이 이렇게 난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 이들의 생각에 변화를 가져와준 인물이 있습니다. 미천한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무신 정권의 최고 우두머리가 됐던 사람, 바로 이의민입니다. 내용 다 정리가 됐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내용을 복습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